순살아파트 철근 누락 같은 경우 반입 자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불법 반출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어떤 놈이 철근을 씹어먹고 배부르니까 현장에다가 볼일을 봤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환입니다. 요즘 순살아파트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하자는 크게 사용 승인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하자보수 소송에서 사용 승인 전 판결금이 70%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등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시공은 설계도에는 그려져 있는데 철근 등 자재를 누락해 버리거나 싱크대 하부 마루판을 아예 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현관 방화문이나 화장실 천장재의 두께가 미달하거나 실크 벽지를 합지로 시공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등은 변경 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턱 높이가 낮아서 신발이 걸리는 경우, 방수층이 얇게 시공되어 걸조 미세한 균열에도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오시공이라고 하는데, 설계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공한 경우를 오시공, 설계도와 상이한 것을 인식하고 시공한 경우를 변경 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건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철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번 순살아파트 같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뚜껑만 덮어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공사를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는 무슨 근거로 적법하게 건물이 지어졌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준공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물량 산출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재가 반입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원칙대로 시공했는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순살아파트 철근 누락 같은 경우 반입 자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불법 반출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어떤 놈이 철근을 씹어먹고 배부르니까 현장에다가 볼일을 봤을 겁니다. 공정표는 계획적인 공사를 진행시키고 진행 사항을 파악하면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조정 관리해 가지고 기간 내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만드는 계획표라 하겠습니다. 물론 공정표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날씨, 현장 민원, 도구부채 부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지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늦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예상해서 공정표를 작성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 승인일에 쫓기는 현장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사용 승인일이 늦어져 입주에 문제가 생기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입주 지원금을 물어줘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상층 골조 공사는 한 층에 7일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4개월가량 공기가 늦어지면서 4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 현장도 봤습니다.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상부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성이 덜 된 상태에서 다음 공정을 진행해 버리면 수분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수축 팽창, 비틀림, 결로 발생 등으로
차후 심각한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자 보수 업무를 보면서 하도급 업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공사에서 적자를 봤으면 봤지 남았다는 업체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게 현장 도면, 시방서를 숙지시키고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다음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자기들이 입찰가를 써내고 적자를 봤다고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소개해 준 사람, 본사 관리자, 현장 관리자 등 아마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법 하도급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당초 정했던 공사가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을 만회하기 위해 원가 절감,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하도급 유형을 살펴보면 전문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부장이나 이사 직함을 가진 사람을 현장 관리자로 내보내는데 바로 이 사람이 불법 하도급 업체의 대표입니다. 말로는 전문업체 직원이라고 하지만 불법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시공자들을 섭외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 역시 불법으로 도급을 받아서 시공자들에게 일명 칸뛰기로 현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이 여러 단계를 반복하면서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는 점점 줄어들고 돈을 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 노동자를 쓰는 것인데 문제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시공 능력이 부족한 동남아 인력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언젠가 본사 임원께서 시공 현장에 나가서 품질 관리를 좀 하면 하자도 줄어들고 품질도 좋아져서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 담당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현장에 품질 관리 해버리면 책정된 공사 금액으로 승인 날짜 절대 못 맞춘다는 겁니다. 건축은 어떤 경우라도 책정된 비용으로 승인 날짜를 맞추는 게 우선이지 품질은 그 다음 얘기라는 겁니다. 어떤 입주 현장에서 입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하 집수정 배수펌프 6대 중 2대가 멈췄어요. 하도급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더니 보수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지금 펌프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박아놓은 거고 공사가 끝나면 새 펌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장 담당자가 아직 멀쩡하니까 그대로 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복도 무늬코트의 경우 상도 투명 코팅을 해줘야 먼지나 때가 덜 타고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 쉽게 지워지는데 상도를 뿌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일반인들은 봐도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건데 시공업체에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현장 관행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건들은 2년 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입주 현장이 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건축 현장에서 저질러 놓은 일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현장 관리자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이라는 건설 현장의 해묵은 관행은 지금도 건설 노동자들과 국민의 안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관리 부재, 다단계식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고 현실적인 임금으로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에게 시공을 맡겨가지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건물의 품질 저하,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계 당국과 건설사 모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